반갑습니다. 한방스포츠입니다. 오늘도 국내 1위 전문가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전달에 앞서 국내 1위 전문가분을 모신 정보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MLB 경기 일정입니다. 4월 17일 MLB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마이말린 대 샘프자이입니다. 마이애미 말린스는 트레버 로저스를 내세워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로저스는 좋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일단 5이닝을 2실점 내외로 막아줄 수 있는 투수임은 틀림없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마이애미의 타선은 이번 홈 시리즈에서 확실하게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드 야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계속 이런 모습이 나와주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키튼 윈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3일 템파베이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윈은 조금씩이나마 투구는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에선 역시 5이닝을 잘 버티는 게 목표인데 작년 낮 경기 약점이 있는 투수였다는 점이 걸립니다. 전날 경기에서 웨더스와 스미스 상대로 매체 품원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자완 투수 공략의 문제를 드러내는 중입니다. 특히 자완 상대로 결정을 지어줘야 할 호르의 솔로의 부진이 큽니다. 3이닝 동안 4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승리조가 아닌 투수들에게 기대를 걸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필승카드에 가까웠던 힉스를 등판시키고도 패배했습니다. 특히 타선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전날 웨더스에게 고전했다는 걸 고려한다면 트레버 로저스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이번 시리즈에서 조금씩 타격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아직 키튼 윈의 스플리터는 전혀 날카롭지 못합니다. 타격에서 앞선 마이애미 말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 대 미네 트윈입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불펜 데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 예정인 타일러 웰즈가 15일자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AA에서 마땅히 불러올릴 투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활 투구가 예정되어 있는 존 민스를 불러올리는 건 그들의 운영 방침과 어긋나는 부분이고 이 경기 다음날이 휴식일이기 때문에 불펜 데이로 승부를 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미네소타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1점을 올린 볼티모어의 타선은 젊은 타자들의 활약이 팀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덕분에 잭슨 홀리데이의 부진이 묻혀지는 중입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의 실점이 아니니 상관없을 것입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파블로 로페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로페즈는 첫 등판을 제외한 이후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작년 볼티모어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낮 경기의 강한 강점이 이 경기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로드리게즈와 바우만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그친 미네소타의 타선은 득점력 자체가 최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는 장타가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2.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번 경기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볼티모어의 화력이 무섭습니다. 작년 로페즈가 볼티모어 상대로 강하긴 했지만 금년의 로페즈는 스위퍼가 공략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내는 중입니다. 볼티모어의 불펜 뎁스를 고려한다면 미네소타의 반격을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의 전력 차이가 붉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력에서 앞선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볼티모어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매치 대 피츠파이입니다. 뉴욕 매치는 루이스 세베리노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캔자스시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세베리노는 조금씩 좋을 때의 투구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다만 낮 경기에는 기복이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존스의 쾌투에 막혀 있다가 피츠버그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3점을 올린 매치의 타선은 이틀 연속 후반 공격력이 매우 빛을 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매치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팀의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디아즈 대신 마무리로 올라온 드류 스미스의 깔끔한 마무리가 팀의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베일리 팔터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친정팀 원정 등판이었던 13일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5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팔터는 최근 이 경기에서 11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작년 매치 원정에서도 5.1이닝 4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변수가 되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퀸타나 상대로 올린 1.2 득점의 전부였던 피츠버그의 타선은 이번 원정에서 타격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특히 장타가 완벽하게 봉쇄되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등판과 동시에 경기를 날려버린 조나단 에르난데즈는 첩전 상황에서 등판시키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매치는 후반 경기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즉 매치를 상대하는 팀은 선발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면 경기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세베리노와 팔터의 투구 모두 기대를 걸 여지는 많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매치의 타선은 저한 상대로 좋은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고 피츠버그의 타격은 이전에 비해 원정 파괴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불펜 차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경기는 뉴욕 매치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디트타이 대 텍사레인입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타릭 스쿠발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쿠발은 에이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홈 경기 강점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한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텍사스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후반 경기력이 좋은 특징이 빛을 발한 게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타력 부족은 영 풀리지 않는 편입니다.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트레이드 시장에서 마무리 제이슨 폴리의 인기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데인 더닝을 내세워 반격을 노립니다. 13일 휴스턴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더닝은 이번 시즌 QS급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작년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낮 경기의 약점이 심각한 투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KC 마이즈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텍사스의 타선은 낮 경기 득점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텍사스의 저한 상대 성적은 상당히 나쁜 편입니다. 동점 클러치 상황에서 신인 제이콥 레츠를 등판시킨 브루스 보치 감독의 운용은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의 선발이 스쿠발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텍사스는 전날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고 5할 승률을 지키는 게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저한에 약한 텍사스 특성상 스쿠발 공략은 쉽지 않고 작년 더닝의 낮 경기 피안타율은 300이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미러브루 대 샌디파드입니다. 미러키 브루어스는 현재로선 불펜 데이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에이스 프레디 페랄타에 추가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AA에서 불러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좌완 투수 위주이기 때문에 굳이 운영을 한다면 오프너 이후 브라이스 윌슨이 벌크 피처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샌디에고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그친 미러키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의 타격 문제가 꽤 크게 드러나는 중입니다. 8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과 3개의 시책은 야수진의 집중력 문제라는 말 외에 해줄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마일리의 조기 강판 이후 6이닝 동안 이 시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런 경기에서 주력 불펜이 등장해야 하나 싶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마이클 킹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다저스 원정에서 5이닝 7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킹은 투구의 기복이 극도로 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제구가 변수인데 낮 경기 투구에 강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일리와 페게로를 공략하면서 김하성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샌디에고의 타선은 역시 저한에게 강하다는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선제 3점 홈런을 날린 김하성은 강속구만 아니면 잘 대처하는 중입니다.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자니 브리토의 투구가 갈수록 나빠지는 게 운영에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샌디에고의 타선은 상당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러키의 타격은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투수 상황만 보면 유리한 건 샌디에고겠지만 최근에 미러키는 킹 타입의 포심 싱커 투수에게 극도로 강한 편이고 이번 경기에 미러키는 승부처라고 판단되는 순간 승리조를 투입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날 샌디에고는 마일리 강판 이후 페게로를 제외한 다른 투수들 상대로 꽤 고전했었습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미러키 브루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미러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휴스에스 대 에틀브레입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JP 프랑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3일 텍사스와 홈 경기에서 4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프랑스는 홈에서 약한 문제가 또다시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원래 낮 경기에 약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도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날도 로페즈 공략에 실패하면서 9회 말 에런 부머 상대로 터진 카일 터커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휴스턴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선발 투수 공략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아슬아슬한 9회 초 4실점으로 무너진 숀 더비는 이것보다는 앞으로 더 잘 던져줘야 합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맥스 프리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6.1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프리드는 이 경기 연속 부진을 뒤로하고 이제야 감을 잡은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해낸다면 완벽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브라운과 더빈 상대로 올랜도 아르시아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원정에서 식지 않는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전날 7안타 6타점이 나왔다는 건 이 팀의 위력을 과시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9회 말 등판에 이 시점을 허용한 에런 부머는 아무래도 사기 트레이드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휴스턴의 타선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저한 상대로 워낙 강한 팀인 만큼 프리드와 좋은 승부가 될 듯합니다. 허나 금년의 프랑스는 그야말로 배팅볼 투수에 가깝게 변모해버렸고 금년 휴스턴의 불펜은 역대급으로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애틀랜타의 후반 공격력은 매치와 더불어서 리그에서 톱 레벨입니다. 힘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애틀랜타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치카와이 대 켄자 로얄입니다. 화이트삭스는 조나단 캐넌이 변함없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릅니다. 2022년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캐넌은 금년 AL-INT에서 이 경기 9.2이닝 2.79의 방어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소독스한 유형의 투수인데 이번 데뷔전에선 제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는 편입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루고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파워 이전의 컨택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판입니다. 이 팀의 우한 상대 공격 생산성은 당당히 리그 꼴찌입니다. 그나마 불펜 대결은 어떻게 비벼볼 구석은 있을 듯합니다. 캔자스시티 로얄스는 브래디 싱어가 더블헤더 1차전 선발로 나섭니다. 12일 휴스턴과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싱어는 역시 홈특화 투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에선 대단히 약한 투수인데 작년 화이트삭스 원정 역시 6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불안함을 안기는 포인트입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나스트린이 상대로 터진 비니 파스칸티노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휴식일 없는 이동에 후유증이 나온 모습이 역력한 편입니다. 즉 하루의 휴식은 타격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펜에게도 이 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로 인해 더블헤더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는 젊고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 유리한데 지금의 캔자스시티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캐넌의 순서가 밀린다는 건 그만큼 캔자스시티가 연구할 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화이트삭스 입장에선 더블헤더 2차전에 승부를 걸 공산이 큽니다. 전력에서 앞선 캔자스시티 로얄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캔자스시티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토론블루 대 뉴욕 양키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케빈 가즈먼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3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10안타 60점 패배를 당한 가즈먼은 이번 시즌 그야말로 난타를 당하는 중입니다. 앞선 양키스 원정 역시 1.1이닝 60점 패배로 양키스 상대 강점이 날아가 버린 터라 위기 중의 위기 상황 그 자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로돈과 위버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토론토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기대 이상의 집중력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특히 상위 타선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게 큰 지분을 차지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3이닝 동안 30점을 허용한 불펜은 마무리 로마노의 복귀가 반가울 것입니다. 뉴욕 양키스는 마커스 스트로만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1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4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트로만은 인터리그에 한 번 문제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6이닝 3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원정까지 호주를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키구치 상대로 또 막혀있다가 불펜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1차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장타부재와 7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반성해야 할 듯합니다. 4이닝 동안 20점을 허용한 불펜은 역시 승리조와 추격조의 차이가 큽니다. 토론토의 집중력이 상당히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제구 잘 되는 우한 상대 경기력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양키스 역시 장타력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조금씩 타격이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양팀 선발 투수의 상승 관계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뉴욕 양키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뉴욕 양키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LA 다저스 대 워싱 내셔입니다. LA 다저스는 랜던 넥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갔습니다. 2020년 드래프트 2라운드로 다저스에 입단한 넥은 현재 다저스 유망주 랭킹 13위에 랭크되어 있는 우한 유망주 투수입니다. 금년 AAPCL에서 피안타율 204WHIP 0.96이라는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전날 데뷔한 카일 허트 뒤에 나온다는 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워싱턴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무너뜨리면서 키케 에르난데즈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다저스의 타선은 홈 경기의 타격은 죽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5타수 5안타를 기록한 무키 베츠는 그가 살아나면 팀도 살아난다는 진리를 증명하는 중입니다. 야브로 이후 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충실히 제 몫을 다한 듯합니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제이크 어빈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3일 오클랜드 원정에서 6이닝 1안타 1실점의 환상투를 보여준 어빈은 금년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작년 다저스 원정에서 5이닝 40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에 갚아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이언 야브로 상대로 터진 제시 윙커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워싱턴의 타선은 1차전에서 보여준 화력을 상실해버린 게 아쉽습니다. 특히 득점권의 부진은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1.2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나름 제 몫은 해낸 듯합니다. 강속구 유망주 투수인 카일 허트 뒤에 라이언 야브로를 내세운 다저스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데뷔하는 랜던 넥은 또 다른 타입의 우한 투수고 워싱턴 타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외로 공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빈의 금년 원정 투구가 좋긴 하지만 작년 다저스 상대로 고전했고 금년 다저스는 어빈 타입의 투수에게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력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LA 다저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오클레슬 대 세인카디입니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폴 블랙번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워싱턴과 홈 경기에서 6.1이닝 5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블랙번은 불펜 난조로 승리를 날려버린 바 있습니다. 금년 19.1이닝 무실점을 이어가는 중인데 낮 경기라는 것도 그에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랜스린 상대로 카일 맥켄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오클랜드의 타선은 언제나의 오클랜드 다운 모습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홈낮 경기의 경기력은 좋은 편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4이닝 동안 2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6회 초 셋업에서 강판당한 데니 히메네즈를 등판시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스티븐 매츠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13일 애리조나 원정에서 4.2이닝 8안타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매츠는 또 4회까지 잘 던지다가 5회부터 무너지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원정에서 터진다는 점이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15이닝 동안 피홈런이 제로라는 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시어스와 히미네즈 상대로 3점을 올린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안타가 단 4개에 그치는 빈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아레나도가 살아나니 골드슈미트가 가라앉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이 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이틀 연속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쇼킹한 기록은 역시 폴 블랙번의 방어율 제로 행진일 것입니다. 홈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호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매치 역시 장타 위주의 오클랜드 상대로 궁합이 잘 맞는 투수이긴 하지만 이닝 소화력이 가장 큰 변수고 이틀 연속 접전을 해댄 탓에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은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결국 변수가 될 것이고 이번 시즌 오클랜드는 시리즈 최종전에서 1점 차 승부 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오클랜드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에리다이 대 시카컵스입니다. 애리조나 팟은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를 비롯해 가을 야구에서 좋은 피칭을 하며 이번 시즌 팀의 좌완 에이스 자리를 책임져야 하는데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2피 홈런 60점한 것을 비롯해 2경기 연속 50점 이상 했습니다. 빼어난 구위를 앞세워 삼진 능력이 좋긴 하지만 팀과 본인이 원하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커브와 체인지업을 더 가다듬어야 합니다. 컵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3.18의 방어율입니다. 시카고 컵스 윅스 역시 애리조나가 팟에게 바라드 컵스가 기대하는 젊은 자완입니다. 그러나 시즌 출발이 아쉽습니다. 3경기의 등판에 한 차례도 5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삼진 능력이 탁월하긴 하지만 어린 투수로 위기 상황에서 무너졌습니다. 9위로 상대 타선을 누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애리조나 상대로는 직전 등판에서 30점 패전을 당했었습니다. 팟은 좋은 구위와 달리 패스트볼 커맨드가 불안하기에 장타 허용이 많습니다. 컵스의 중심 타선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윅스를 상대할 마르테와 워커 등 홈팀 타선도 물러서지 않겠지만 9위에서 앞서는 윅스가 더 긴 이닝을 막아낼 것입니다. 이 경기는 시카고 컵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CML이 대 신시래즈입니다. 시애틀 밀러는 왜 지난 시즌 그가 L 최고의 루키 우완이었는지를 이번 시즌에 증명 중입니다. 첫 등판에서 보스턴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다음 두 차례 등판에서 13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자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포심 패스트볼이 강력하기에 타자를 힘으로 눌렀고 피안타 허용이 적었습니다. 2년차 징크스 없이 팀의 로테이션 선발로서 충분히 자리잡고 이제 팀을 이끌 위치가 됐습니다. 신시내티 에보트는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화삭 타선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QS를 기록했습니다. L에서 밀러가 가장 눈에 띄었다면 NL에서는 그였는데 이번 시즌 출발도 안정적입니다. 삼진이 초반 안 나오긴 하지만 컷 패스트볼과 커브를 뿌리며 상대 타선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밀러가 좋은 출발을 한 이번 시즌이기에 신시내티 상대로도 홈에서 QS를 기대할 만합니다. 워낙 구위에 강점이 있기에 상대 중심 타선도 힘으로 누를 것입니다. 에보트가 2년차 중 최고의 투수긴 하지만 힘있는 우타자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있고 홈팀은 훌리오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시애틀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필라펠리 대 콜로로키입니다. 필라델피아 산체스는 아직 시즌 첫 승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테이션 한 자리를 무리 없이 소화하며 팀의 선택이 맞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QS를 기록했고 평균 5이닝 이상을 소화 중입니다. 수아레즈가 잘해주는 필라에서 저안으로 충분히 역할을 기대할 만한 투수입니다. 90마일 중반의 속구 위주의 피칭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펠트너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팀이 기대하는 선발 자원이지만 성장세가 더뎠기에 자리를 잡지 못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출발이 좋습니다. 패스트볼 커맨드 안정을 찾으며 삼진 능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고 볼넷 허용도 적습니다. 투수들이 성적 손해를 보는 쿠어 스피드를 홈으로 쓰는 투수임에도 반등했고 이제 팀의 솔리드한 선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펠트너가 충분히 인상적인 시즌 스타트를 한 건 사실이지만 콜로라도는 팀 타선이 너무 부진합니다. 펠트너가 5이닝 정도를 막아준다고 해도 리드를 잡기 어렵습니다. 타선이 점점 살아나는 최근이고 산체스가 5이닝 정도를 책임질 필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템파레이 대 LA 에인절스입니다. 템파베이 리틀은 이번 시즌 등판한 3경기에서 모두 1시점 이하로 4이닝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풀타임 선발 첫 시즌이기에 적응할 시간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불펜 시절 나오던 속구 구속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슬라이더 컨트롤이 좋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린과 시베일이 부진한 팀에서 가장 스타트가 좋은 투수입니다. LA 에인저스 티트머스는 에인저스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1선발인 산도발이 부진하며 승리를 따내는데 고전 중인데 그는 확실하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등판한 3경기에서 2차례 QS와 함께 전경기 1시점 이하로 상대를 막아냈습니다. 자완으로 90마일 초중반의 속구를 안정적으로 뿌리는 데다 4가지의 브레이킹볼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닝당 삼진도 1.5개에 가까운 시즌 초반입니다. 리틀이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스쿠발과 더불어 최고의 자완 선발인 디트머스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구위 외에도 다양한 유인구로 상대 타선을 막아낼 에이스 디트머스를 앞세울 에인저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에인저스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보스레드 대 클리가디입니다. 보스턴 하우크는 첫 2경기에서 완벽투로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에인저스 상대로 난타당하며 패했습니다. 커리어 최다인 12안타를 허용했고 야수진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볼넷 허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공격적인 피칭이 통하고 있는데 포신 구속이 평균 96마일을 찍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라이블리는 지난 시즌 빅리그로 돌아와 선발로 4승을 따냈었습니다. 한국 무대 삼성 라이온스에서 고전했었는데 빅리그에서 의외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선발진의 부상자가 늘어난 클블의 선택을 받고 선발 피칭에 나섭니다. 90마일 초반의 속구와 80마일 중반의 슬라이더 등을 뿌리는 투수입니다. 보스턴 상대로는 지난 시즌 한 경기에서 5.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보스턴 상대로 최근 등판에서 승리했던 라이블리를 내세우는 클블이지만 하우크의 출발이 워낙 좋습니다. 또 보스턴은 이번 시리즈 들어 타선이 어느 정도 살아났기에 경기 초반 하우크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한방에 적중하는 경기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방은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